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환지 방식이에요. 네, 환지 방식에 관한 도시개발 사업절차를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그 환지 방식에 관한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사업 개요에 대한 약간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개요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수업을 준비합니다. 자, 일단은 환지 방식, 그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시행자는 환지 계획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 작성된 환지 계획에 대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것은 인가를 받아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공사에 들어가게 되죠.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합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을 전후로 해서 계속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이 완료가 됐죠. 완료되면은 이제 그 환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받게 돼요. 이 환지 처분 절차는 그 절차 그 자체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도시개발 사업 중에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그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개 열람을 시키게 돼요. 그럼 이제 이해관계자들은 그 공람기간 내에 이제 와서 관련 서류를 공개 열람하겠죠. 하고 의견이 있으면 그 공람기간 내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제출. 그때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제 준공사를 신청하게 되죠.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되고, 준공검사 있으면 그 준공검사로부터 60일이에요. 60일 내에 준공검사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환지처분이라고 하죠.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 종전토지소유자는 제로 환지 관련 토지소유를 지정하게 되고,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환지 등기를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환지 등기를 함으로써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환지 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들어가기 전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사업 개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자, 도시개발 사업전이에요. 도시개발하기 전이니까 뭐 임야도 있고, 그죠? 네, 전답과수원도 있고, 그죠? 전답과수원 농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취락 마을도 있고 막 그랬겠죠. 네. 자, 여기 자, 이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종전토지라 그래요. 종전토지 마음대로 따라합니다. 사업전 토지를 무엇이라고 하죠? 종전토지라고 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종전의 토지라 그러고요. 자, 여기서 소개합니다. 이제 도시개발하기 전 종전토지기는 100번지예요. 사업전 100번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전 100번지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 농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토지 1000제곱미터의 농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 101번지입니다. 101번지고 101번지 6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의 농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을이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에 400번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전 400번지고 400번지에 조성된 400번지는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그 농지 소유자가 병이다라고 합시다. 물론 이제 수백 명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있지만 꼭 사업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3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자, 이 지역이 이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로 개발됩니다. 무슨 방식? 그렇죠. 환지 방식에 의해서 신도시로 개발이 될 거예요. 네. 환지 방식은 환지 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해요, 안 해요? 네, 수용하지 아니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에요. 자, 수용하지 않고 이 농지나 임야였던 종전 토지를 택지 등으로 개발하게 되죠. 택지 등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환지 방식의 도시 개발이에요.
그럼 이제 농지나 임야를 택지나 상업용지, 공장용지로 조성해 두고 도시계획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제 기반시설, 도시기반시설, 도로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개발이 끝난 토지를 법에서는 뭐라고 하죠? 네, 조성토지입니다.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에서 조성토지라고 하고 또 이것을 환지라고도 합니다. 조성토지 또는 환지라고 그러죠. 환지. 여러분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고 사업 시행이 완료된 토지를 조성토지 내지는 환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났잖아요. 끝나면은 이 환지 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은 강제 수용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수용 안 했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환지 구역의 토지 소유권은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자, 여기 택지가 조성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이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이제 환지로 돌려주게 되는 거죠. 종전 토지 대신에. 예를 들면은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100번지의 1000제곱된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갑에게 여기 200번지입니다. 200번지에 새로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주게 되는 거죠. 이것을 환지라 그래요. 환지. 환지도 뭐죠? 토지의 교환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지라는 것은 평면 위에서 토지의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전 갑의 종전 토지는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였지만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대신에 도시개발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조로 교환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환지라고 하는 거죠. 평면 위에서의 토지 교환. 그래서 환지는 평면 환지. 평면 위에서 토지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 농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그 100번지 농지 대신에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조로 교부된 것을 환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누구에게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 주고 누구에게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이니 미리 환지 설계 등을 계획을 합니다. 그 환지 설계 등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되고 환지 계획 인가하면 공사를 하고 공사 끝나면은 그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있게 됩니다. 이를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사업 완료 그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이 교부됩니다. 뭐죠? 환지. 그때 종전 토지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환지를 설계하는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도시개발 사업 완료 준공검사를 받고 그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있게 됩니다. 이를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갑은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100번지에 1000제곱미터의 농지를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도시개발이 끝나고 1000제곱미터의 농지 대신에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로 환지를 준 거예요. 갑에게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된 토지가 있습니다. 얼마죠? 그 보류된 토지가 201번지 500제곱미터고 그것은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돌려주지 않고 보류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라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돌려주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등에 쓰기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를 뭐라고 하죠? 보류지. 그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처분해서 경비에 쓰게 되죠. 만약에 201번지 500제곱미터 가운데서 이를 분할해서 201-1로 분할해서 팔아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쓰게 됩니다. 이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정한 토지를 채비지라고 해요. 채비지라고 하는 거죠. 환지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돌려주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등에 쓰기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는 보류지.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정하면 뭐가 되는 거죠? 채비지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자, 이렇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사업 완료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로 조지는 방법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시청 용지가 됩니다. 이게 아까 100번지였죠.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를 분할합니다. 100-1번지, 100-1번지는 시청 용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100-2번지, 100-2번지는 학교 용지가 되고, 시청 건너편은 업무 중심의 상업 지역이고, 그리고 자, 이 지역도 이제 유통기능 위주의 상업적으로 환지가 결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녹지, 교육단지 등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뭐죠? 환지 방식이에요. 비교해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재의 토지나 건축에 관한 소유권 등을 공집을 준용하여 강제 소유합니다. 보상 절차 끝나면은 이를 택지 등으로 조성해서 그 조성된 택지 등을 건설회사의 개발자들에게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아파트 용지, 공장 용지 등으로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수용 방식이에요. 자, 도시개발 구역 안에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를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를 택지 등으로 조성해서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처분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면 환지 방식이 되는 거죠.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의 개요 차이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자료를 같이 볼까요? 환지 계획 작성.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는 도시개발 사업 전문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하면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라고 해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 할 내용이 나와 있죠. 5개.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환지 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죠?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은 첫 번째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1번. 환지 계획이라는 것은 첫 번째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합니다.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근데 환지 설계는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될 토지의 위치를 몇 번지, 몇 제곱미터 할 것인지 설계하는 이게 다 환지 설계야. 시청 용지도 몇 번지, 몇 제곱미터 하고 학교 용지도 몇 번지, 몇 제곱미터 할 것인지. 그래서 환지 대상의 위치죠. 환지해야 될 대상의 위치를 몇 번지로 하고 그 면적을 얼마로 할 건지 환지 대상의 위치와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것을 환지 설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입니다.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 몇 번지 있는 필지는 도용지가 되고 몇 번지 있는 필지는 뭐 누구에게 환지를 주고 몇 번지 있는 필지는 공원으로 만들고 이렇게 수천 필지가 있으면은 그 수천 필지 각각의 필지가 어떤 용도로 환지될 것인지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를 정하는 계획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입니다.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지 종전 토지 소유자 만약에 이제 101번지 600제곱미터는 을이잖아요. 그 을에게는 만약에 토지 부담률이 50%라면은 을에게는 얼마를 줘야 되죠? 300제곱미터를 환지를 줘야 돼요. 근데 을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저에게는 환지를 제외해 주세요라고 환지 제외 신청하면은 을에게는 환지를 주지 않고 101번지 600제곱미터 을의 토지 소유권은 현금으로 청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청산 대상 토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를 정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채비지, 보류지 명시죠. 채비지와 보류지 명시 등을 정하는 거죠. 채비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라고 보류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 할 것인지 그리고 기타 뭐 입체 한지용 건축물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인데 5번까지 꼭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입체 한지는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더 수업을 드려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와 같은 환지를 설계할 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환지 설계를 하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가백에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를 환지를 줬잖아요. 근데 을에게는 이제 시청 건너편에 업무지역, 상업지로 지정된 지역에 환지를 주면은 평당 택지하고 상업지역은 평당 10배씩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종전 토지자 누구에게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지 설계할 때는 다음 기준에 의해서 환지를 설계하십시오라고 만들게 된 거죠. 자, 원칙부터 같이 봅니다. 자, 환지를 설계할 때는 종전 토지와 새로 환지될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환지 설계할 때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 땅을 줄 것인지 환지를 설계할 때는
이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첫 번째가 뭐죠? 위치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 7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를 정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말은 종전 토지 누구에게 몇 번째 몇 층을 환지 지을 것인지를 정할 때는 종전 토지의 위치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첫 번째 위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전 100번지 농지 소유자에게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100번지 위치에 환지를 설계하는 거죠. 위치가 같게. 그리고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지목이 같게. 종전 토지 지목이 대지면 대지, 잡종지는 잡종지, 공장용지는 공장용지, 지목이 같게. 그리고 면적 비율이 동일하게. 토질, 항토 땅을 가졌으면 항토 땅, 진흙 땅을 가졌으면 진흙 땅 그런 얘기죠. 토질이 같게. 수리는 물을 이용하는 관계예요. 수리 관계가 동일하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도시개발하기 전에 하천에 접하고 있는 땅은 물을 이용하기 편리했죠. 그래서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물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천에 접한 땅을 환지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종전 토지와 환지될 토지의 이용 상황과 환경이 같도록 환지 설계해 주라는 거죠. 그때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이 같도록 환지를 정합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것을 면적주의라 그래요. 면적주의라 그러고 종전 토지하고 환지될 토지의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를 정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주의라 그래. 근데 우리는 7가지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니까 면적주의하고 평가주의 입장이 합쳐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절충주의라 그래요. 절충주의. 이 절충주의 주장에 따라서 종전 토지하고 환지될 토지의 위치가 같고 지목이 같고 면적 비율이 같고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이 같도록 환지 설계되면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적응환지라고 합니다. 청산 절차가 필요 없이 가장 이상적으로 잘된 환지를 무슨 환지라고 그러죠? 적응환지라고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줄 것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요시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밑줄거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제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요. 대부분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지정권자 주도하지만 환지계획 인가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수제로부터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박사에 나와 있죠. 종전 토지 합필 분필로 인가받은 환지계획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종전 토지나 건축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거나 그리고 지적 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이거나 또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환지로 주지 않고 금전 청산할 것을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게 됩니다.